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천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유체역학입니다. 이 유체라는 뜻은 한자 그대로 하면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와 달리 물과 공기와 같이 잘 흐르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또 흐름과 관련해서 힘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유체역학입니다. 이 유체역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기의 유동이고, 또 우리 몸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4.7km나 되는데 거기에 혈액들이 다 흘러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새, 동물, 자동차, 건물, 비행기, 선박 모두 이 공기라는 유체 속에 잠겨 있고요. 또 바다에 있는 많은 생태계도 물 속에서 움직이며 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태계가 이 유체역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유동가시화라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유동가시화라는 뜻은 물이나 공기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이게 해서 그 속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즉 숨은 그림 찾기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힘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그 힘에는 3요소가 있어서 크기, 방향, 그리고 작용점 세 가지가 있어야 힘이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내가 힘을 주어서 앞으로 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안 움직입니다. 그것은 지금 작용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의 크기가 있고 방향이 같아도 작용점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종이를 쉽게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그 바람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우리가 그런 바람을 불어서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종이 위쪽으로도 한번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 위로 부르는데도 이렇게 들려 올라가죠. 이게 바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물 그리고 공기 이 흐름을 보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기와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유리잔 속에 물을 부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투명합니다. 물이. 여러분, 이 투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통과를 하는데 방해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물 속에도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 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똑같은 부피의 설탕을 가지고 조금씩 녹이면은 이만큼이 다 들어가도 절대로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설탕물이 됩니다. 그 빈 공간 속으로 설탕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더 빈 공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빈 공간이 많은가 하면은 공기는 뭐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자들이 마음대로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굉장히 가볍죠.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벼운 공기와 우리가 이런 물체가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볼펜은 한 1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공기 속에 넣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뒤에 보이는 이 비행기와 같은 것은 큰 대형 비행기는 거기 사람 다 타고 또 연료가 다 타면 400톤을 넘습니다. 이 볼펜에 400만 배가 더 되는 그런 무게인데 이 공중에 가볍게 떠서 날아가고 있죠. 그것은 매직이 아닙니다. 그건 매직이 아니고
과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기와 물의 흐름은 굉장히 복잡한데 과연 이 복잡한 것이 어떤 물리의 법칙을 따를 수 있느냐? 그 말은 물리적인 법칙에서 유도한 식을 풀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로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남죠. 예, 가능합니다. 이 유체 역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뉴턴의 역학, 힘과 운동과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힘과 운동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한 100년쯤 뒤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휘하의 공병장교가 있습니다. 나비에라고 있고 또 영국의 스톡스 경이 서로 독립적으로 식을 유도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방정식 유명해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가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방정식은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인데 풀면은 이 해답이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람 불고 뭐 물 마시고 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요즘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풀지는 않고 수치 해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 해석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네모는 4 하면은 그 네모 속에 3이 들어가죠.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네모 속에 0부터 1, 2, 3, 4 이렇게 쭉 넣어보고 이제 답이 되는 부분을 이게 답이다라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동차에 이렇게 주변에 공기가 흐를 때 어떤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흐름을 가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정식을 슈퍼컴퓨터로 풀면은 오늘의 날씨는 어떻고 바람이 어떻게 되고 태풍은 언제 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맞죠. 안 맞는 이유는 이 아주 완벽한 이런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또 다른 방법은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라는 방법은 지금 공기의 흐름을 보려고 하면은 풍동이라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 물체를 있고 그게 이제 모형을 두고 이 공기에 아주 작은 입자를 같이 띄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레이저와 같은 걸로 조명을 하고 여러 대의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시간마다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서 처리를 하면은 영화처럼 여기 제트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도 보이고 이게 실험으로서 최근에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많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과학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물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지나갈 때 우리가 이걸 가시화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의 그 후사경을 아시죠? 백미러. 이 자동차의 후사경이 사용되게 된 지 한 105년 정도 됩니다. 105년. 지난 105년 동안에 자동차의 그 후사경의 모습이 1, 2, 3 이런 형태로 자꾸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변화를 거쳤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니까 운전자가 안에서 들을 때 소음이 별로 안 들리더라, 조용하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모델 1, 2, 3 해서
쭉 지난 100년 동안에 이렇게 자동차 후사경이 변천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실험으로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입자 영상 유속계 기법, 그런 입자 영상 유속계 기법으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 처리를 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런 물체가 있을 때 그 뒤에 생기는 이 3차원적으로 생기는 이 소용돌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용돌이 형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소용돌이 형태가 사실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막 불면은 전기줄에 지나가서 바람이 세면은 윙 하고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월이 지나올수록 시간이 갈수록 형상이 바뀌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큰 아치형의 이런 소용돌이가 있고 그 뒤에 꼬리 형태의 이런 소용돌이가 같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앞에 이제 부분을 약간 경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아치형이 좀 줄어들고 또 그러나 여전히 꼬리 형태의 소용돌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등장한 아래쪽에 있는 이런 후사경의 형상은 이 뿌리 쪽에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싹 보내면은 위로 상승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꼬리 와류를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많은 이런 소용돌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마도 소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간접 증거라고 하고 직접 증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증거는 뭘까요? 이 직접 증거는 이 소리라는 것은 압력의 파동인데 그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지배 방정식에서 압력이 있는데 나머지 압력을 구하려면 거기 속도의 기울기나 그 기울기의 또 미분항이나 이런 걸 다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밀한 많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험으로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알파고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학습을 시켜서 자, 이만큼 학습하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없는 데이터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게 실제로 얻은 거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실험으로 구한 데이터를 더 우리가 증강시켜서 어떤 한 점에서의 압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예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알아야 이것으로서 소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까만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까만색 부분이 제일 폭이 넓죠. 예, 그리고 절대값도 크고요. 그거는 압력의 요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빨간 거는 중간쯤 되고 이 파란색은 제일 최근의 모형은 보시면 상당히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소리를 분석할 때는 소리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서 데시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소음이 청간 소음이 있을 때 40데시벨 이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소리의 소음의 특성을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은 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까만색인데 이건 제일 오래전에 그 후사경이고 파란색은 제일 아래 것인데요. 벌써 여기서 굉장히 많은 소음의 절대값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많은 이 에너지를 가진 이런 피크가 있는데 이게 사라지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사경에 지나가는 이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 가시화해서 보이게 해서 그 속에 압력은 어떤 거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이 결과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소음이 작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처마에서 이 지붕에서 물이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밑에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연한 것이 연한 것이 좋을까요? 안 그러면 딱딱한 강한 것이 좋을까요? 이 유치와 같은 부드러운 것이 항상 보면은 딱딱한 것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참 좋아하는데 저도 바로 이 유체역학을 통해서 그러한 인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학과 또 사람, 이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숨은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